아직 해가 뜨기 전 70대 어머니는 오늘도 가장 먼저 눈을 뜹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울릴 소리를 기다리지만 전화는 늘 조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어머니 혼자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주고 나서야 알게 된 한 어머니의 마지막 후회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침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을 때입니다. 김정희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눈을 뜹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부엌 불을 켜고 천천히 냄비를 올립니다. 한 사람 몫의 밥이지만 반찬은 세 가지를 꺼냅니다. 예전 습관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아 맞은편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앉아야 할 자리지만 비어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웃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김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전화기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화면은 조용합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다들 바쁘겠지요. 혼잣말처럼 낮게 말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마음속에서는 공허함이 번집니다. TV를 켜고 소리를 키웁니다. 집안을 채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밥을 먹는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김정희의 하루는 늘 자식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원 시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느라 자신의 끼니는 자주 거르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보다 살아내야 할 시간이 더 급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은 미뤘습니다. 돈은 항상 자식에게 먼저 써야 했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늘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식의 안녕이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 지금의 김정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란 그런 존재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자식과 함께 서류가 놓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진명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는 많았지만 그녀는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펜을 쥔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갑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엄마, 그냥 형식이에요. 자식의 말이 들립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립니다. 서류는 곧 정리되어 사무직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김정희는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이제 자식이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김정희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갑니다. 전을 부칠 재료와 국거리를 챙깁니다. 집에 돌아와 음식을 준비합니다. 손은 바쁘지만 집은 조용합니다. 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입니다. 그러나 식탁은 비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초인종 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김정희는 몇 번이나 시계를 봅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집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배경처럼 둔 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결국 음식은 거의 손대지 못한 채 남습니다. 냉장고에 다시 넣으면서도 표정은 담담합니다. 다들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게 또 한 번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빈집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진 날, 김정희는 병원을 찾습니다.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이 눈에 띕니다. 잠시 펜이 멈춥니다. 결국 그 칸은 비워둡니다.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순서를 기다립니다.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부축을 받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 설명도 혼자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를 듣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약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섭니다. 밖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전화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몸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또렷해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납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내립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김정희는 자신이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집 앞에 도착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춥니다. 최근 며칠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본 날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던 시간이 꽤 길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납니다. 그동안 외로움을 나이 탓으로만 돌려왔다는 것도 떠올립니다. 마음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김정희는 그 질문을 애써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집안의 불은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김정희는 테이블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화면을 켰다 끕니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망설입니다. 무언가를 남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엄마가 좀 외로웠어. 말로 꺼내보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목이 잠깁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읍니다. 깊은 숨을 내쉽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김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깥 풍경이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자식을 위해 내렸던 수많은 선택이 떠오릅니다. 모두 옳다고 믿었던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곁에 남아있는 것은 조용한 집뿐입니다.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생각이 흔들립니다. 자신을 남겨두지 않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김정희는 창밖을 오래 바라봅니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 깨달음이 조용히 그녀 곁에 머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괜찮다고 말하며 혼자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